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다항식 A, B가 주어져 있는데 A 플러스 B를 구하라.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3x제곱. 모두 다 3x제곱이네요. 와, 그렇다면 이건 자, 다음 과정 마이너스 x가 되겠고 그 다음 과정 플러스 1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4번에 보입니다. 4번 답 체킹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내용 없는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번 이어집니다. 다항식을 나눴을 때 몫이 qx다. 나머지를 나머지 구하는 게 아니라 q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그럼 몫을 정확하게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립제법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1, 3, 5 해주고 2 처리해주면 1에 2가 되겠고 그럼 5가 되니까 10이 되고 15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 자, 그러면 무슨 얘기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라는 식을 x-2로 나누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 플러스 5라는 몫이 생겼고 자, 15라는 나머지가 생겼다. 이렇게 좀 처리가 가능한 거죠.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몫에 해당하는 즉 qx 부분이 x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곳에다가 0을 대입해 달라. 그럼 뭐 가볍게 q 제로는 이꼴 5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몫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이런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나누기를 좀 처리해 가서 풀이를 진행해 달라. 다항식 나눌셈에 대해서 좀 학습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가벼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곱셈공식의 활용식이 나온 거군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곳이 3 되겠고 이곳이 또 3 이렇게 집어넣으니 대입하는 거니까 이거 얼마가 되죠? 27에다가 3 집어넣으니까 9xy 되는 것이 72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9로 다 약분이 되죠. 3 xy 9, 8, 7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그럼 xy 값은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마이너스 5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역시 또 활용식이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다. 됐습니까? 자, x 플러스 y 3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9가 되겠고 이곳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2, 5,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9. 숫자 자체는 좀 독특하네요. 19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곱셈공식, 활용식. 현재까지는 아직 기본적인 문제 형태를 나왔으니까 꼼꼼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둥식, 와우, 복잡하게 생겼네요. 와, 전개까지. 자, 근데 이 부분이 다행히 항등식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계수. 근데 이제 0, 2, 4, 6. 자, 하나씩 좀 건너뛰면 이런 형태.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좀 항등식과 관련해서 특히 수치 대입을 이용한 풀이할 때 아이디어를 좀 배워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먼저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되니까 2의 4제곱이 되겠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0, A1, A2, A3 이쯤 쓰면 되나요? 쭉 가서 이제 7번째, 8번째 이런 형태들이 좀 써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대개는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계수의 총합이 나온다라고 해서 계수를 쭉 다 더하게 되는 형태니까 이런 형태 표현에도 좀 많이 이용되겠고 자, 이번에는 x에다가 좀 마이너스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 이제 4제곱이 될 건데 자, a0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신경 써야 됩니다. x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이니까 플러스 a2 그 다음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3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직성으로 봤을 때 7번째는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고 8번째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두 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를 다시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게 이제 16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자, 이제 A0 똑같은 부분 이런 부분 이제 두 번 생기죠. A0 자, 이제 A1이 이제 지워집니다. A2 두 번이니까 이 공통을 이렇게 묶어놓고 A2 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건 지워질 거니까 그 다음 거가 2배 되겠고 됐습니까? 6, 8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여기하고 관련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2를 갖다 나누게 해주니까 정답은 16 이렇게 답을 하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왕 했으니까 차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차로 구하면 이제 0이 될 거고, 대신 이번에는 A0 똑같은 부분 지워집니다. 자, 이 부분 이제 2배의 오히려 A1. 그 다음에 홀수 부분 지워지고, 4, 6. 그래. 와우. 이거 괜히 이 부분 하다가 어떻게 죠? 3하고 5, 그 다음에 7 이렇게 홀수 부분들이 이제 2배 돼서 남겠죠? 자, 이런 형태. 했습니까? 자, 홀수 부분들을 남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우리가 좀 다르게 변형된 것까지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거니까 좀 공부를 좀 잘 해야 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흐름 툴 아이디어 부분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복잡한식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계수들에 대한 어떠한 계산을 해달라 이렇게 됐을 때는 기본 아이디어 1 대입하면 계수의 총합 모양으로 쫙 나오고요.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계수들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고, 그 결과를 합하게 되게 되면 짝수 부분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물론 이제 0 포함해서 그다음 빼기를 하게 되면 이제 홀수 부분 형태. 자, 이런 부분들이 큰 틀의 아이디어니까 이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하게 되면 출제자가 좀 요리조리 조금씩 변형된 문제들을 출제하더라도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원리를 정확하게 좀 잘 공부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드렸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몫이 생기고 나머지 미지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px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이제 px를 한번 써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몫이 생기고 나머지 3x제곱 플러스 2x였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식을 쫙 썼네요. 자, 이러한 px를 이번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가 1차가 되겠군요. 2차로 나눴으니까 이때 이제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나누는 식이 그냥 마구 나온 식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 주어진 거고 서로 연관성 있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px를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쓰면 되겠고, 자, 대신 이 뒤쪽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x제곱 플러스 2 이런 부분 만들고 2x는 있고 여기 6x가 만들어졌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다라는 개념으로 x제곱 플러스 2를 공통으로 탁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 부분하고 더하기 이쪽에 이제 3 부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x 마이너스 이렇게 좀 남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몫이 되겠고 1차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죠? 나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rx에 해당하겠고 그럼 r0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식 주어진 상태에서 아주 문제 자체는 이제 이렇게 써가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원래 식은 이제 3차로 나눴으니까 이제 2차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2차로 나누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몫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최고차가 3이니까 이런 부분 이용해서 식을 좀 이렇게 변형한 거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게 될 때 이제 뒤쪽에 이렇게 남은 부분들이 나머지가 되겠다. 아주 좀 재밌는 나는 그런 형태대로 좀 식을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도 좀 이제 재밌게 좀 변형을 하네요. 호호호. 자, 특징을 좀 정확하게 잘 캐치하면 즉 이렇게 지금 몫으로 되어 있던 부분 이제 여기에 나눌 부분하고 이제 똑같다라는 이런 특징을 좀 정확하게 잘 캐치하면 또 또 무난히 또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m이라는 값은 이렇게 숫자 관련 계산이다. 뭐 숫자 관련 계산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환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 특히 세제곱이 있는 이런 모양이니까 2020 이런 부분들을 a 이런 모양을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m이라는 부분은 m 세제곱 마이너스 1 되겠고 21은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a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자, 인수분해 하게 되면 우리가 a 마이너스 1에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전개해 주니까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m 값이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m 값이라는 얘기는 2019가 되는 거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이게 m 값을 구해가는 게 아니라 또 2020에다가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는 또 새로운 형태를 또 계산하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다시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m 값이 2019에 해당했으니까 이 부분은 m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또 다시 또 곱셈공식 형태가 되고 m 세제곱 플러스 1. 그렇다면 2019가 m이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2019의 세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갈 수 있는 2019 세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좀 처리가 됐죠. 아주 이제 곱셈공식이고 활용 형태의 모양들을 아주 교묘하게 좀 잘 처리했습니다. 자, 복잡한 형태, 특히 이제 큰 숫자, 뭐 지수와 관련된 계산할 때 이제 치환해가는 이 부분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곱셈공식 배운 거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서 m 값을 살펴가는 구해가는 과정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또 계산해야 되는데 또 역시 큰 숫자니까 m 값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곱셈공식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과정. 되겠죠? 자, 숫자와 관련된 계산, 곱셈공식 혹은 인수분해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 풀이니까 정확하게 문제의 뜻 잘 캐치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등식, 이런 형태의 식이 되어 있고 이런 형태의 식. 루트를 곱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형태가 생기겠고 나누기 하는데도 마이너스 나오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소수 공부할 때 학습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루트 A, 루트 B 곱하기 할 때 마이너스 루트 AB. 자, 이렇게 될 때 이론이 뭡니까? A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B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I 복소수 형태 I 곱하기 돼서 I 제곱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루트 이렇게 돼 있을 때 AB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 A는 0보다 작고 분차는 0보다 큰 같을 때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이론이 학습이 되어 있다라면 문제풀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첫 번째 이 식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때, 자, 루트에 있는 식 부분이 좀 변형되어 있지만, 자, 각각 루트되어 있는 이 A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A-3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A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제 공통 부분을 구하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결론을 낸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무엇을 또 좀 풀라고 했습니까? 다음에는 이제 좀 나누기 형태로 좀 처리된 이 부분이 이제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갔다. 정리돼서 좀 결과가 나와 있죠. 자, 분모에 있는 A-1 이 부분 0보다 좀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분차에 있는 A 플러스 4. 자, 이 부분은 0보다 또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의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A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해주는 모든 정수다라고 되어 있다면, 자, 정수 이 부분은 그럼 뭐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개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합을 해야 되겠다. 7에다가 9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9가 되겠군요. 되셨죠? 자, 문제 뜻, 문제점 나와 있는 부분 이제 정확히 좀 잘 캐치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점검을 해버려도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할 때 마이너스 될 때면 각각의 범위. 역시 또 나누기 형태로 할 때 마이너스 생길 때는 각각 이 범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문제에다 그대로 적용해서 범위 구했고 그대로 적용해서 범위 구해서 그곳에서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둘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이제 구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큰 흐름 틀 살펴봤지만 역시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자, 복소수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기본 인식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2차 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식을 계산해 달라. 와우. 분모에 2차가 있는 부분. 자, 이거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통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둘을 분모에서 곱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나 분모가 커지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4 이렇게 좀 복잡한 식들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주어진 식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다 이런 식이 주어져 있는데 잘 관찰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부분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2x 제곱 플러스 4 이런 부분들 이제 3x 이런 형태. 자, 이런 거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 식이 자, 요 부분 이제 알파를 대입해 주면 이거 어떻게 되죠? 요 부분이 3알파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6알파 이렇게 처리하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3알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2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4분의 1도 있고 2베타 제곱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4분의 1도 있는데 형식이 이제 똑같은 거니까 3알파 되게 되면 마찬가지게 되겠죠. 와, 그러면 3 마이너스 3알파인데 마이너스 3은 이제 공통이니까 3분의 1 이제 꺼내게 되게 됩니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런 모양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 또 뭐 효과적으로 좀 빨리 처리해주면 이렇게 처리해서 4분의 3 이제 곧바로 구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계산 결과 쉽게 이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뜻 파악을 정확하게 잘 처리해주면 여기 산수 부분에 되게 좀 여의치 않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뭐 이게 지금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계산해서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도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 됐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뒤쪽에 이제 연산한 부분들은 거기 뭐 대단한 것 같지 않고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분모에 이렇게 주어진 부분 통분해서 계산하겠다. 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복잡해질 거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하고 이 연계성들을 빨리 잘 관찰해서 똑같아지는 형태 부분들을 찾아서 대입해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부분들이 이런 형태로 그죠? 이렇게 이제 변형해서 이제 아주 간단한 식 형태가 됐다.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처리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그 핵심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리고 원리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서 다음에 이제 스스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씩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y는 와우 매우 복잡하게 주어져 있군요. 최대값을 가질 때 그 x값의 곱을 구해달라. x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자, 이 괄호친 부분이 똑같다라는 개념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t 이렇게 좀 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이 형태에서 이제 이 시기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되는 거죠. 2차 부분이니까 이렇게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 1이 되겠고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런 과정 즉 그래프의 일부분 이만큼을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칭 축에서 떨어지는 정도가 똑같은 거니까 이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겠는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쉬운 숫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2 처리해 주는 거니까 최대값은 이제 5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최소가 되는데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처리해 주니까 결과 1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t 값이 가장 작으면 1이 되겠고 가장 크면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이런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t 값을 알았고요. 그렇다면 맨 처음 주어진 식은 주어진 요 부분을 t로 치환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되겠고 이제는 우리가 원래 식에 이제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요 치환된 이 범위에서 이 함수를 알아보면 되죠. 자, 이렇게 좀 또 처리해주면 t 값은 또 이래서 최대가 되겠습니다. 최소가 되겠습니다. 꼭지점이 되는 좌표. 자, 그런데 이제 범위가 이제 1에서부터 우리가 5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거든요. 1에서부터 5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이렇게 어디에서 5에서 최대가 되겠다. 최대값은 이제 5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25, 10이니까 15에 16 이렇게 구해가는데 최대값을 가질 때 x값이니까 최대값을 가질 때 t가 5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뭐 최대값 16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t값이 얼마일 때다? 5일 때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t라고 했는데 이 t값이 얼마이다? 자, 5다라는 얘기죠.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5가 될 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이렇게 돼서 이제 x값을 구해 가야 되는데 x값에 또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곧바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알파 베타 해주면 그냥 마이너스 3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곱은 마이너스 3이다. x값을 정확하게 이제 x값을 구해도 되겠지만 x값은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하하. 자, 이렇게 되는. 자,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까 5가 되는 이런 형태였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게 곱하기 해서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이해되죠? 자, 이 부분 한 번 최대 최소를 이제 한 번 이렇게 딱 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환해서 이렇게 구해간 이 과정 해서 이제 문제 모양. 나중에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주어진 식을 이런 형태로 좀 살피겠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근데 t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2차 함수 x 맨 처음 주어진 범위 표시해서 최대치수를 이제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부분이 이제 t 값의 범위로 이제 이렇게 쓰인다는 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범위의 치환한 식. 그리고 문제에서 봤을 때 그럼 최대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되는 이제 t 값만 구해지는 거니까 최대 값 구하면 16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다시 이 부분 이제 여기에 이제 5를 집어넣어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부분을 구해가는 과정. 됐습니까? 와, 전체적으로 좀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9번 문제는 2학기 과정에 합성 함수를 공부했을 때 아주 좀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서 그곳에서 출제했으면 좋겠는데 자, 너무 좀 미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배우지 않았으니까 지금 공부한 이런 내용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 풀이를 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설명 다시 듣고 또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gx라는 것을 와우, 절대값 있는 형태에서 좀 당황하겠는데요. 자, 근데 사실은 gx라는 것은 아주 쉬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부분이 양으로 풀린 거니까 2분의 2 fx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fx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고, fx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마이너스 fx 플러스 fx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0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결과들이 gx가 되는 건데, 자, 그럼 그림에 가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fx가 0보다 큰 거니까 이제 y 값이 양수가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때는 자, 최종 결과가 fx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 모양 그대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는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0이니까 이렇게 평행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됐습니까? 하하하. gx라는 부분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겠네요. 이 절대값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겠죠. 근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라고 했습니다.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작은 부분 없다니까요. 0인 부분들이 있겠죠. 0인 부분들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x값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 부분은 다 쫙 좀 0이 되는 거니까 0 되는 것의 범위가 좀 나오겠죠. 이렇게 됐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그렇게 되면 결과 얼마가 되겠습니까?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형태의 함수식 gx가 이제 조금 독특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gx가 좀 독특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좀 어렵게 느낄 법한 그런 형태인데, 자, 이제 절대값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양으로 풀릴 때, 음으로 풀릴 때 이렇게 나누어서 풀겠다라는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양으로 풀게 되면 fx, 2fx 2로 나눠서 fx, 음으로 풀게 되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fx 처리해서 0. 생각보다는 좀 쉽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수식이 돼 있을 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제 자꾸 시도를 해보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너무 어렵다, 이런 선입관에 좀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좀 실력 향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좀 도전해봐라, 그런 취지의 문제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근이 1 플러스 i인 2차 방정식, 2차식이 아닙니다. 3차식이 있습니다. 요것이 2차 방정식과 또 공통인근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통인근 K를 이렇게 갖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3차식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플러스 i가 근이면 켤레근이 1 마이너스 i 근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근 k 이렇게 근 3개가 되겠고, 그럼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 이렇게 된 이 식에서는 자, 일단 k 하나 알겠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재미나게도 지금 공통 부분으로 a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좌측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런 형태의 식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처리됩니까? 2 플러스 k가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값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k 플러스 2x 플러스 4는 이걸 채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근이 k니까 k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k제곱에 k 플러스 2 k 더하기 4 이걸 채로 이렇게 처리되겠고, k제곱이 사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4는 이걸 제로 해서 k 값은 2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냈습니다. 자, k 값이 2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에 이제 근이 이제 좀 나온 거죠. 근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요 값 얼마. 이렇게 이제 세 개가 근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이제 a, b, c 이런 값을 구해 가려면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미 k값 2를 통해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4는 이제 이미 결과가 다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 처리를 하게 되면 근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둘을 곱하기 할 때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곱하기 할 때는 2 곱하기에 1 플러스 i 하고 1 마이너스 i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죠. 소가 되고 2에다가 4에 그럼 6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계산 결과는 뭐가 되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 이 형태를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를 곱하기 하고 또 2를 곱하기 하겠다. 이 계산 결과 2가 되니까 4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또 뭐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결과들을 전부 다 구했죠. 자, 그렇다면 최종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하기 해달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k 값을 구해달라. a 값은 마이너스 4 처리됐고 그 다음에 b 값이 6이었고 c 값이 또 마이너스 4가 되겠고 k 값은 또 2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해 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0이 됩니다. 0 나올 때 제일 좀 허탈한데 아유. 자, 어쨌든 뭐 계산 결과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아주 좀 현란하게 좀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자, 3차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다. 1 마이너스 i, 켤레근 1원. 야, 이거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 있으니까 k가 있겠다. 해서 근 3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근의 합 이런 형태.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먼저 한 이유는 여기 A 부분하고 A 부분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관계식, 그 관계식을 대입해서 새로운 식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식에 이제 K가 그리니까 대입해서 K 값을 찾아가면 K 값 찾으면서 동시에 이제 A 값하고 K 값이 동시에 찾아지는 건 형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적용해서 풀이 진행한 거니까 자, 무난한 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 사이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좀 해야 풀이가 진행되는 거니까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서 연산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32의 양의정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x세제곱분 1이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꼴제로가 되는 거겠고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꼴제로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곳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 이제 나오는 근이 허근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제로 이런 부분들이 만족되기도 하겠고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은 1 되는 이런 성질이 있는 그런 문제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에 오메가 4n제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1에 이제 4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세제곱이 1 되는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여기 4제곱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제곱에 1 대비하면 오메가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오메가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4n 제곱 이렇게 처리해 줘서 좀 살펴보면 오메가 제곱의 4n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4n 제곱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4제곱이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 오메가 이제 8n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호호호. 자, 그런데 세제곱이 어떻게 된다? 1이 되는 거니까 6제곱도 필요한 거니까 6제곱이 1로서 소거가 되면 결국 오메가 제곱이 되죠. 오메가 제곱 n 플러스 오메가 n 플러스 1 이런 것처럼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조금 더 수월한 풀이 뭐 n 차례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3k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냥 가볍게 그냥 1 대입했다 생각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성립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3k 플러스 2 이런 형태인데 그냥 2를 대입했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면 자, 여기가 이제 4제곱 되는 것은 다시 이제 오메가로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더하기 1이니까 이 부분 0 되는 거 또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3K 계통이니까 그냥 3 이렇게 처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세제곱이면 1 되겠고 6제곱도 역시 1 되는 거고 1 이렇게 된 이 부분이 0. 이거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로 성립할 때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2, 3은 안 되고 그다음 이제 4, 5, 그다음 6 안 되고 이렇게 이런 계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30까지 가는 상태에 있어서 3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그냥 뭐 3의 배수를 빼면 되겠군요. 3의 배수 10개를 빼고 나면 20개가 성립하는 그런 식이다 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갖고 있는 특징 세제곱 이렇게 된 부분 인수분해서 허근 갖는 식이 나오고요. 그 식이랑 이제 똑같은 2차 부분, 그 다음 세제곱했을 때 이 성질을 이용하면 주어진 식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었죠. 정리되는 이 과정 좀 필요하겠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입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3 대입할 때 좀 조사해서 이때가 이제 답이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3 대입을 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자, 언제 되는지. 전체적으로는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세 번마다 규칙이 되겠다, 이런 관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하게 되면 굳이 뭐 뒤에 이제 3K 이런 부분을 하지 않더라도 1, 2 가능하고 3 안 되고 4, 5 되고 6 안 되고 이렇게 좀 대입해 가면서 규칙을 찾아도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3번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죠. 만나는 점은 가볍게 fx하고 gx하고 뭐 이렇게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죠? 오호. 그러면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하고 이항시켜서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이런 채로 이렇게 해서 이걸 만족해주는 값이 이제 a 좌표, b 좌표가 되는 거죠. 그 x 좌표를 뭐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 자, 이 방정식이 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넣는 그런 모양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함수는 좀 재미난 함수인데요. f2x 플러스 a 하고 g2x 플러스 a 이런 형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렇게 함수 표현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조금 좀 약간 그럴싸하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fx 빼기 이항시키니까 빼기 gx 이런 형태의 식이잖아요. 이런 형태의 식을 좀 hx라고 한다 치면 이 hx 근이 이제 a, b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부분 이제 이항시키게 되게 되면 f2x 플러스 a 하고 마이너스 g2x 플러스 a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h라는 함수에다가 2x 플러스 a 이렇게 좀 대입한 이런 형태의 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근 됐는데 이 부분이 뭐라다. 두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큰 틀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hx라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h2x 플러스 a라는 는 0에 이제 근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 근 이제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h 알파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저 여기 있는 2x 플러스 a 이 부분이 이제 알파 이런 모양이 되면 되거든요. 그럼 x라는 것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a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 자, 물론 베타를 대입해주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두 근의 합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진 거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a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곳에서 근데 이제 이 원래 식에서 두 근의 합이 이렇게 이제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이 3은 이제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3 마이너스 2a 한 결과는 이제 곱하기 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러면 2a 결과는 7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a 값이 2분의 7이다. 절차를 밟아가면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와, 2분의 7 있죠, a 값. 됐습니까? 자, 그래프하고 함수 관계식. 자, 원래는 제가 이제 막바지에 풀었던 형태로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h라는 그래프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 새로운 형태의 뭐 근은 어떻게 되느냐, 근은 합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인데 오히려 근의 합을 가르쳐주고 그죠? 원래 식에 들어가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변형할 때 이제 이 a 값을 구해달라라는 형태가 돼 있고 그 다음 이 나오는 결과 자체도 처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hx가 처음부터 제공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 관계도 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런 거 교점입니다 돼 있고 새로운 함수를 또 이렇게 제공해 줬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표현에 이제 좀 낯설어 하게 되면 풀이 접근이 좀 잘 안 되게 자 지금 어려워서 못 풀어요
이런 형태의 이 개념. 근데 이제 실상은 매우 쉬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그래프 만나는 거니까 뭐 같다 해서 새로운 식 만들어주는데 그거는 이제 함수 관계식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를 좀 이항시켜서 만든 그런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hx 이런 부분들이 이제 0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인 거니까 좀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에다가 똑같이 2x 플러스 a를 이렇게 좀 대입했다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문제 뜻 파악하는데 좀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기존에 주어진 문제들 조금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자, 조금 또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연습장에다가 또 연습도 해보고 해서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복소수 z에 대하여 1-z 제곱분의 z 이 부분이 실수일 때 오, 복잡한 분모의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수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주십시오.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도 있고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켈레 복소수. 자, 나올 만한 게 나왔습니다. 자, 기억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억은 갑자기 뭔가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론 공부할 때 z 있으면 z의 켈레 복소수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부분을 곱하기 해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z를 a 플러스 bi 이런 형태로 놓았을 때 이 부분은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실수입니다 이렇게 판단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기본 틀인데 또 여기서 또 더 재미난 것은 z가 만약에 실수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z 반은 뭐 볼 것도 없이 또 뭐가 되겠죠? 실수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기억은 우리가 1-z 제곱분의 z가 문제에서 이게 지금 실수라고 주어져 있는데 1-z 제곱분의 z 이 부분에 켤레복수수를 구하게 되면 이는 어떻게 되죠? 각각의 켤레복수수가 되겠고 그럼 1-z 바의 제곱분의 z 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부분 당연히 실수 형태가 될 텐데 요런 이론 틀이니까 자, 그럼 실수 주어진 상태에서 뭐 켤레복소수가 실수입니까? 질문 던진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됐습니까? 자, 니은은 이제 이 규칙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z 값을 a 플러스 bi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실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전체식을 이대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지 않고 켤레복소수를 좀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z제곱분의 z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자분모에다 이렇게 제곱을 z 바의 제곱을 열심히 이제 좀 곱하기를 해서 자, 그러면 뭐 분모는 살펴볼 거 없고 분자 부분을 열심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 부분이 지금 실수다. 이런 관점이 되면 되겠네요. z 바의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a-b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니까 분자가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i에다가 1 빼기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부호를 좀 바꿔서 열심히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2ab 이런 형태식이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실수입니까를 물어보는 거니까 허수 나온 이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면 되죠. b에다가 1-a 제곱 더하기 b 제곱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은 2a 제곱 b 이렇게 된 이 부분에 지금 i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처리되느냐?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b 공통 처리가 돼 있고 됐습니까? 그럼 안쪽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0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 더하기 되니까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제 b 값이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z라는 복소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b 값이 0이니까 z라는 복소수는 결국 뭐다? a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 z파 이런 자체도 뭐가 되겠죠? a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z하고 z바 같겠다. 맞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수가 되려면 애초에 z 자체는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렇다면은 디귿은 질문은요. 디귿 질문은 그럼 니은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z가 이제 a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z 제곱 빼기 z 바에 더하기 z 바에 제곱 이런 모양이면 a 제곱 빼기 a 제곱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 이제 의미실수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태. 자, 복소수 이론
OX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 형태가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따지고 나서 보면 뭐 아주 많이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자, 기억 부분을 얼마나 센스 있게 대처해주냐. 실수라면 켤레복소수 이 부분도 실수다.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 그냥 가볍게 이제 OX가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복잡한 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낯설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니은 부분 주어진 식이 실수다라고 돼 있을 때 부분에 이제 그러면 유리화 형태의 부분을 살펴서 이 부분이 이제 실수다를 조사하겠다. 분모는 유리화하는 순간 그냥 자동이 되니까 이제 분자 부분 이 부분이 좀 얻어지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이게 좀 실수 여부를 좀 따지는 거니까 실수되는 부분들은 관심 없고 이 허수되는 부분들이 과연 0이 되어야 실수가 된다 이런 조건에서 그 부분 이제 정리한 형태의 풀이 그래서 결과를 얻어내서 Z가 어떤 형태의 모습인지 부분을 좀 발표하는 게 니은 부분. 니은이 이제 지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니은 부분. 디귿은 니은이 이제 밝혀진 상태라면 이제 뭐 Z값을 아니까 그러니까 좀 무난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까탈스럽게 뜻을 좀 숨기려고 좀 많이 노력을 기울여진 그런 문제 형태니까 좀 복습을 좀 통해서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좀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와 a 값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군요. 자, 이걸 fa라고 했다. a 값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4차식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식증이 좀 약간 그래도 특징이 있습니다. 짝수차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요 특징이 좀 밝혀지니까 어찌 좀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주어진 식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플러스 3을 먼저 쓸까요?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자, 더하기 해주면 2a 플러스 1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탁탁 이렇게 붙여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특징을 좀 잘 살펴봤더니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x제곱의 값은 a 마이너스 2 이렇게 또는 a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값들이 양수가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실근이 되겠지만 이 부분이 음수가 되면은 이런 값들이 이제 음수가 되면 흑근이 돼서 근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이제 범위를 나눠서 표시 가능하겠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게 되면 이거 음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a 어떻게 됐죠? 개수가 돼야 되는데 자, 실근의 개수라면 이건 부분이 당연히 없겠습니다. 흑근이 되겠습니다. 자, a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3 되면 이 부분은 음수가 되겠고 이쪽은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될 때 이제 근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fa는 자, 한 개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fa는 어떻게 되죠? 한쪽은 이쪽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쪽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거니까 이쪽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x 제곱이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값은 이제 2개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a 값이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 값은 자, 우측에서 2개 이쪽에서 이제 0 되는 건 하나가 나오니까 큰 틀은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값이 얼마보다 크면 2보다 a 값이 2보다 이제 드디어 크게 되면 둘 다 이 값들이 뭐가 되죠? 양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곱근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서 이제 2개가 되는 거니까 최종 결과는 4개가 되는 자, 그래서 이제 범위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f-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쪽 부분이 되겠고 마이너스 3 이 부분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0하고 1 나왔고 2하고 4 2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3하고 개수가 3하고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부 다 더하기 해주면은 7에 8 되는 거서 이제 정답은 이제 8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됐죠? 마지막 답 구해가는 건 이제 별거 없고요. 그 전에 이렇게 이제 범위 구해가는 이 사실 이게 이제 무지 중요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 이제 식의 특징을 좀 정확히 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냥 4차식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조립제법에서 뭐 풀이도 좀 돼야 되겠지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조립제법은 1차로 되는 인수를 찾아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제곱되는 인수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니까 조립제법 잘 안 될 겁니다. 주어진 식의 특징, 짝수차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복 2차 식이다. 이제 공부한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 부분, 상수항 부분, 인수분해서 이제 전틀에서 이제 인수분해되는 이 모양 살펴가는 거. 오, 이런 부분들 좀 잘 처리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복 2차 식에서 이제 인수분해되는 형태 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x 제곱에 대한 근을 구했을 때 이 값이 이제 제곱이 값이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값이 이제 음수면은 허근이 되겠고 양수면 두근이 되겠고 0이면 근이 하나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근 개수를 이렇게 좀 판단해 가는 범위에 따라서 이게 됐습니까? 자, 어찌 생각하니까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것 같기도 한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자, 집중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들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FA 이런 표현들, 함수 형태라든지 좀 새로운 기호 형태로 표현됐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대처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F-5, -3 했다고 해서 숫자를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4번 푼다, 이건 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4번을 풀어서라도 답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우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풀이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5의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의 2021제곱, x의 2020제곱, 자, 이런 부분들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겠다.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는 rx인데 rx는 이제 ax 플러스 b 1차의 식이 되겠죠. 나머지 1차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나머지 정리 원리를 좀 잘 지켜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주어진 부분들을 0으로 만드는 것,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그런 값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허근되는 식이라서 당장 이제 허근을 집어넣긴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등식 자체를 좀 이용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은요, 양변에다가 똑같이 x-1을 이렇게 좀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x 세제곱이 1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자, 요런 값을 대입한다는 이야기는 세제곱이 1이 되는 성질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용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2021은 3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3k의 나머지가 여기 3이 됐으니까 나머지가 2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식은 이런 값을 이용한다. 즉 세제곱이 1인다를 이용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제곱이 되겠고 2020제곱은 x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자,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가 될 수는 없죠. 여기 아직도 2차가 남았으니까. 그렇다면 또 x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부분을 또 마저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좀 처리하게 되면, 자,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 풀었습니다. 벌써 나머지가 구해진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R5를 구해달라. 이곳에다 5를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되는.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11 되는 그런 문제. 자, 이제 원리 자체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한데 지금 이런 풀이 자체를 이제 해본 경험이 없으면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좀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직접 구할 수 없는 정도의 차수가 제공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수직. 자, 이제 그러니까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나머지 정리 문제 잘 모르겠으니까 쭉 쓰겠고, 원리 자체를 접근해서 이제 이것을 0 만드는, 즉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용을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접목시켜서 세제곱이 1이 되는 성질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식이 이제 3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2라는 사실 이용해서, 자, 아주 주어진 식이 이제 가볍게 처리되는데 1차 식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2차 부분이 있으니까 좀 요 식이 성질을 보내서 이렇게 좀 이용해서 또 마저 차수를 낮춰서 처리하는 과정. 됐습니까? 자, 어렵다고 좀 느껴질 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흐름을 좀 살펴가면서 좀 정리하듯이 좀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복습을 또 철저하게 좀 잘해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지금 주어진 배운 내용을 조금 약간 좀 변형시켜서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까지도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점차적으로 갖춰가도록 노력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을 성립한다. 오,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는, 두 번 해야 되겠군요. 자, 성립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자, 주어진 식을 좀 그러면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부분부터 보게 되면 x 제곱
이항을 시키면서 해주면 a-5x 플러스 b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게 0보다 큰 걸 갖다 되겠고, 오른쪽 식은 또 좌측에 있는 걸 또 이항시키니까 x제곱,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부호 자체가 좀 바뀌죠. 부호 바뀌면서 마이너스의 a 플러스 3x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4 마이너스 b 0보다 큰 걸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항상 성립하게 됐다. 자, 두 모양, 그럼 이제 항상 0보다 커야 되겠고 같아야 되는 이런 모양 형태가 되죠. 자, 그럼 둘 다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국 갖는 거니까 D형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이하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좀 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판별식을 하게 되면 A-5의 제곱 마이너스 4배 4B 마이너스 16 이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거 또 판별식 D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4b가 되는 건가요?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4b 똑같아지는 이 모양을 좀 이용해서 그러면 4b 범위를 좀 표시해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a-5의 제곱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에서 이제 범위가 좀 나오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해야 되겠다. 오, 여기까지 구해놓고 못 푸는 학생들 많이 나왔겠는데요. 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요즘 교과 과정에서는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형태가 아니라서 좀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A축, B축을 잡았을 때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뭐 4를 뭐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 부분이 큰 이렇게 의미 있어 보이는 건 아니고, 자, 이 부분이 중심 좌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5, 5, 자, 그 마이너스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이쯤에 어디 꼭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 대입해주면 46이니까 0 되죠? 여기 좌표가 1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여기가 5가 되겠고, 이 참수를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A축, B축 잡아서. 됐습니까? 여기 1 이런 형태.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주어진 식의 부분이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되겠죠? 이런 순서쌍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B 값이 더 큰 그런 순서쌍이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도 지금 이제 이곳에 이제 5,0이 있는데 5,0을 문제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에 5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4, 이쪽 5에는 0 이렇게 되니까 성립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이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이제 이쪽 영역에 해당하는 순서쌍들이 좌변을 이제 만족해주는 순서쌍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요 역시 좀 나누기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 여기 5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떻게 조금 작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 4 나누기 해주면 좌표가 4 되는 건가, 4쯤에서 이렇게 가는 좌표가 되겠고 해서 이제 이 참수를 또 그려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부분이 또 여기에다 2를 대입하면 4제곱이니까 16에서 0 되는 거니까 요 점을 또 지납니다. 자, 이 참수를 또 이쁘게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아, 이게 지금 흰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림은 좀 사실 좀 엉망으로 그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좀 그린 것 같고요. 그 다음 역시 이곳에 이제 마이너스 3,0을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오른쪽은 이제 16이 되고 좌변은 0이 되는 거니까 성립하겠죠. 자, 이런 순서쌍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B라는 것은 이 위쪽의 그래프 이런 순서쌍보다는 또 작으면서 아래쪽 순서쌍보다는 커야 되는, 그래서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쌍이니까 사실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쌍이 많지가 않습니다. 딱 요거 점 하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B라는 곳은 자, 이런 그래프보다 쪽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그래프 쪽에 있어야 되는, 물론 이제 이렇게 좀 비급증 영역이요.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여기 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A, 1이고 B 값이 0이 되는 이렇게 좌표가 딸랑 한 개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만족해 주는 값은 1이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이렇게 부등식 영역이라고 하는 이런 파트인데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익히 많이 다루는 문제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뭐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되겠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쓴 것까지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으로 해서 평상시에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것을 동시에 만족해 주는 값을 구해간다 이 부분. 자,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명확치 않아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거죠. 이제 이 참수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B는 하고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그래프 모양 해서 이것을 만족해주는 순서쌍들이 그래프의 이런 쪽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순서쌍들이다. 되겠습니까? 그 반대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에서 규율에서 풀이를 해드렸는데, 자, 이 식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해가는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바꿔가는 이 절차,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조금 독특한 문제 형태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과정, 그래프를 그려서 영역을 표시해가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도 따라서 연습장에다 다시 한번 해보고 연습을 좀 통해서 자, 이렇게 좀 새로운 형태처럼 응용된 문제들도 해석해내는 능력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fx 그래프가 조져 있으면 최고차가 음이군요. 조져 있을 때 실수 k에 대해서 k부터 k 플러스 2, 구간이 2쯤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더하기 2가 있으니까 자, 이 범위에서의 함수의 최대값을 gk라고 하겠다. 근데 최소값을 gk라고 한다. 근데 gk의 또 최대값도 또 3이다. 이런 얘기 되네요. 자, 문제의 뜻 파악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fx 그래프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좌표가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x제곱 플러스 4x니까 이제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좀 그려지겠네요. 됐습니까? a의 x제곱 플러스 4x 해서 이제 꼭지점의 x좌표 그래서 대략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쯤 우리가 풀어야 될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k부터 k 플러스 사실은 구간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래프의 이제 일부분을 좀 써서 구획할 때 최소값이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k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k 플러스 2일 때 이 부분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문제마다 좀 이게 달라지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최소값 부분, 그래프의 일부분 쓰는데 그 최소값의 다시 무슨 값이다? 최대가 되겠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자, 이 값이 어떻게 되면 점점 커져갈까? 이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점점 커져갈까? 이런 형태를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하는 그 모양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야 풀이가 가능한 건데 그 부분은 실은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좀 마이너스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죠. 좌표가 반대로 커져갈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왜 지금 이런 표현을 좀 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k부터 k 플러스니까 구간 길이 자체가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이 k가 되고 k 플러스 이런 모양 형태가 되면 이제 그래프를 요만큼 쓰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에 이제 값이 같아지거든요. 범위가 이제 조금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 이쪽이 좀 최소가 되겠고 반대로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쪽이 최소가 될 텐데 이 값을 가장 크게 이런 개념을 좀 생각하게 되면 양쪽에서 이제 똑같은 형태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 이때 부분이 가장 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의 뜻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이렇게 잘 맞춰주는 부분들이 핵심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좌표 대입했을 때 지금 이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언급했냐면 이제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3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는데 조금 이제 작은 숫자를 대입하는 게 계산이 편리하겠죠. 자,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a의 x의 x 플러스 지금 4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의 3 되겠네요. 3, 오케이. 이 결과가 3이다. 그러니까 약분되는 거니까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답을 하면 되는데, 와, 이런 보기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문제에서 문제만 읽어도 a 값이 0보다 작다 되는데, 보기에 0 일반들, 요거는 좀 문제의 좋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기는 좀 영상하게 좀 보기가 형성되어 있네요. 잠시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좀 다시 한번요.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 자체가 k부터 k 플러스 이렇게 돼 있을 때 작은 값. 근데 이 값이 어떻게 좀 커져갈까? k 값이 오른쪽만 읽으면 물론 이제 사이드는 있는데 이제 오른쪽 이렇게 될 때는 이 양쪽 부분이 이제 가장 더 작아지는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 작아지는 모양이 최대가 되는 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대칭 구조 모양으로 이렇게 범위에서 이 구간 길이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요 모양일 때다라는 요것을 밝혀내는 과정. 범위가 조금 작아지는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약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일 때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떻게 좀 커질까를 생각해야 되고 반대편도 역시 커질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결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내는 점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조금 개념적으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설명 다시 듣고 읽기 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2차 방정식의 합을 Q라고 하자. 그래서 나중에 Q0 구하는군요. 오, 알겠습니다. 가조건은 뭡니까? 가조건에서 뭐가 나오죠? P1이 1이거나 또는이죠. P2가 1이다 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또는이라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표시해야 되겠고, 그럼 나조건은 뭡니까? 주어진 식은 요거로 나눠 떨어진다. 0을 집어넣으면 그럼 0 집어넣는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써야 되겠네. P0-1, 그 다음에 P0-4는 0 이렇게 되거나.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3을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P3-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P3-4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오호,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재밌는 형태가 되네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자, 이 정보를 좀 써보게 되면 P0이 또 1 또는 P0이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P3이 1 또는 P3은 4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미난 결과들인데요. 자, 좀 이제 정리된 부분 형태를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건이 이게 좀 또는이니까 이런 둘 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또 하나, 이런 부분에서 또 뭔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만족하는 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P1이 1이다라는 조건에서 이제 수용도처럼 나눠줘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식에서는 그럼 뭘까요? P0이 1이다 이런 정보를 얻게 되게 되면, 자, 세 번째 식에서는 이게 좀 불행스럽게도 이 부분 좀 쓰면 안 됩니다. 나오는 함수값, 1 나오는 함수값이 세 개의 좌표가 될 수는 없죠. 이 참수는 이제 만약에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곳에서 선택해야 될 것은 P3이 4다라는 이런 형태의 식이 얻어지겠고. 됐습니까? 자, P1이 1인 이런 조건에서 이쪽에 P0이 4라는 조건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쪽은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좌표가 좀 다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P3이 1이다라는 걸 선택할 수도 있겠고, P0이 4에 P3이 4다. 이렇게. P1이 1인 상태에서. 됐습니까? 자,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P2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만족하는 함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P2가 1인 조건에서 이제 조건을 따지면 이제 또 P0이 1인 조건을 가게 되면, 이제 1인 부분들은 안 되는 거니까 P3이 4인 조건을 가면 되겠고, 이번엔 또 P0가 4인 조건을 가게 되게 되면, 이것도 또 두 번 돼야 되는 거죠. P3이 1이거나 P3이 4. P3이 4인 조건. 그럼 P0 4. P2는 1, P2는 1 이렇게 열심히 쓰면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조건 이제 6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 조심해야 될 요소가 보이는군요. 이런 부분들이 함정처럼 좀 존재하는군요. 자,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자,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P04, 그 다음 P34 이렇게 되었으니까 P04, P3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똑같은 거죠. 일되는 좌표가 좀 다르지만 이미 이 되는 좌표가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는 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나는 좀 없애버리고,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개수가 몇 개? 5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함수를 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만들려면 좀 원래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식을 가지고 만든다면은 여기 이제 1, 1 이렇게 되는 함수니까, 자, a에다가 x, 그 다음에 함수가 0하고 1이죠? 그러니까 이제 x 제곱 1 집어넣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0 집어넣어도 0이고, 근데 이제 결과가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0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면 되는 건가요? 자, 빼기 한식은 더 그죠? px라는 부분은 p1 집어넣게 되면 더하기 1을 해야 됩니까? 1 집어넣게 되면 0에다가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0이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px-1이라는 것은 a의 x 제곱 마이너스 x, px라는 식은 a의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뭘 만든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항시켜서 이제 더하기 이렇게 해놓은 이런 식 부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이. 자,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에 이제 3을 집어넣으면 4 해서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자, 다행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5번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 자, 다시 이제 P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들을 잘 살펴보면요. 0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다 더하기 해서 대입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이 값만 열심히 더하기 해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1이 2개가 있고 4가 3개가 있으니까 12, 13, 14 해서 14를 풀어보면 되는 문제. 우와, 식을 좀 그냥 다 구하라겠었으면 진짜 난리 날 뻔했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 P형을 구하라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 특징을 이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답을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조건 좀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와, 많이 어렵습니다. 주어진 조건, 자, 이 또노로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거죠. 요거 성립하고 요거 성립하는 거니까 이제 각각의 성질들은 이제 각각 주어진, 그러니까 세 개의 성질이 주어져 있다 보면 되겠죠. 자, 나 부분은 아주 교묘하게 이제 나눠 떨어진다 해서 이제 두 가지 주어져 있고, 근데 이제 각각 해석 부분이 이제 또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또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넣어서 살펴봐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조건에서 이런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조건에서 또 뭔가 이렇게 성립할 때 근데 이제 이 참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똑같아지게 되면 세 번째에서 이곳 1이 되는 부분을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참수에서 y 값이 1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2개가 돼 있지 3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되죠? 자, 그런 부분 이용해서 다른 쪽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조사해서 나왔는데 이게 또 좀 똑같은 부분들이 해서 하나 또 빼야 되는 부분들 좀 헷갈립니다. 가슴은 여기다 좀 더 더하기 4 한 부분도 답이 있습니까? 18. 와, 이게 또 함정도 있네. 그 와중에. 와, 그렇다면 매우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문제 뜻 파악해서 풀어가는 거 연습도 연습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한 내용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1번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만족된 정수 A를 구하라. 자, 연립부등식, 부등식. 자, 잘 풀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부터 이 부분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해서 0보다 크다. 이런, 알겠습니다.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식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x 플러스 2에 이 부분도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2가 아니고요. x 플러스 2겠죠. 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다. 표시가 됐습니다. 자, 범위를 자연스럽게 표시를 좀 해가면 되는데 어디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마이너스 1, 4 해서 크다 돼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범위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요건 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가 쫙 되는데 마이너스 a라는 범위가 되는데 어디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표현해서 가야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공통되는 부분이 이렇게 범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표시. 그리고 다음에는 마이너스 1까지 이런 부분들은 다 표시돼서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관이 없는데 자, 이쪽에 더 4보다 큰 쪽에서는 더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곳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뜨려서 좀 범위를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는데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이렇게 해집합이 되는데 자, 이 숫자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표시가 되더라도 원래 이제 요 범위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공통 부분이 생기는데 상관이 없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4가보다 작아야 되는 건 이해되는데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4 해서 또 이렇게 범위 가게 되는 거니까 역시 공통 부분은 더 생기지 않으니까 4가 돼도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까탈스럽네요. 자, 그러면 a 값은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해주니까 부동호가 바뀌면서 자,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A값 범위를 구했습니다. 아, 정수개수를 구하는군요. 자, 이렇다면 이곳의 정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4, 마3, 마2, 마1, 0,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네요. 자, 몇 개가 됐죠? 6개 해서 정수개수는 6개라고 답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뭐 그냥 평범한 계통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범위 표시하고 범위 표시해서 자, 일단 기본적인 범위 표시했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 표시해 가는데 공통 부분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표시를 해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이 숫자 자체의 큰 틀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걸 알겠는데, 여기 이제 갖다 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 부분 이제 확인을 조금 더 해서 완벽하게 답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연립부등식 중에서 뭐 이렇게 뭐 아주 까탈스러운 형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자신감을 갖고 막바지 부분 좀 집중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21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3차 방정식이 딱 주어져 있는데 1보다 작은 근 보다 작은 큰 한 개네요. 한 개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세 개를 갖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3차식은 무조건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k-2, 2k 플러스 6 되어 있는데 자, k 값의 부호가 달라지면서 뭐 절대값은 이게 같은 숫자가 지금 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1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고 플러스 8 쓰게 되면 2k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에 2k 플러스 6이 지워지니까 0되다. 역시 예상대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 해주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k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0 풀어야 되는데 이미 마이너스 1이니까 1보다 작은 게 하나는 이미 해결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 2차식에서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식은 말이 3차제 실질적으로는 2차식 풀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k 플러스 6이 요 2차 방정식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순간 좀 2차 함수 모양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뭘 조사하죠? 첫 번째 판별식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짝수니까 4분의 해서 16 빼기 2k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되죠? 자, 이 부분이 0보다 좀 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6에서 6을 빼니까 10이 되겠고 2k를 이항시키니까 2k는 10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k 값은 5보다 작다라는 범위 하나를 또 구했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대칭축을 바라보는데 대칭축이 4가 되는데 4는 1보다 크다. 이 부분 이제 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미 숫자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함수값 형태죠. 1을 문제식에다 대입하면 1 마이너스 8 플러스 2k 플러스 6 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 0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이게 7이니까 마이너스를 되니까 2k가 1보다 크다가 되겠고 그럼 k 값이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좀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겠다. 그럼 k 값이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해서 최종 범위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범위를 구했는데 또 이제 정수의 모든 합을 구해달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는 자, 얼마죠? 5보다 작은 숫자들이죠.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하게 해달라. 더하게 해주면 결과는 당연히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과 10. 자, 문제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3차라고 해서 살짝 좀 긴장되고 그 다음에 좀 색다르게 뭐 1보다 작은 근, 1보다 큰 근 이런 형태의 표현이라서 조금 색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3차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수분해 하나 근이 좀 주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 숫자 찾기는 이제 여기 2k 여기 2k 부분 요거 좀 사라져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떠올린 거고 자, 인수분해해서 처리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하나가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이 돼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이렇게 해석해놨죠.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간다. 이런 문제풀이. 그러면 2차 함수 모양 했을 때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판별식 D, 그 다음에 대칭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해서 이제 요 세 가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대칭축 부분이 이미 뭐 4가 1보다 큰 거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두 가지 부분해서 최종 답을 얻어가는 절차. 됐습니까? 자, 큰 흐름틀 좀 헷갈려 했을까봐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렸습니다. 21번 수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중간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꽤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 실력이 팍팍 커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원고 해설 강의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